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HID는 R&D 인력 육성 및 현장 기술자 육성에 집중해야 합니까?에 답부터 이었습니다. HID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HID 쪽에 계신 분들 보면 그 주 핵심 역할이 보면 조기 전력합니다. 현장의 직원 아니면 필드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조기 전력화할 수 있을까? 이게 HID 핵심 고민입니다. 그러면 HID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리더십이나 직무 공통 과정, 뭐 소통,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 이게 직무 공통 이런 것들은 참 잘 만들어요. 또 실제 외부의 강사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기술 교육은 HID에서 못 만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EO들이 한마디 하죠. HID 너희들 쪽에 그 R&D 쪽 인력들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발하다 하면 쉽게 못 만들죠. 왜냐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문과생입니다. 문과생이다 보니까 공대생을 이해 못하는 거죠. 내 구조 자체가. 그리고 과거에 제가 모 고객사의 CTO를 만났는데 최근에 그 신입사원들이 엄청 많이 입사됐대요. 그 중에서 연구소 쪽에. 그 연구소 쪽의 직원들을 조기 전력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육성 로드맵도 좀 부족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꾸역꾸역 OJT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해가 되더라고. 그 CTO가 내가, 그러니까 그 R&D 인력을 조기 전력화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하든지 운영할 수 있다면 시간당 100만원이라도 시간당 200만원이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니즈가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대학 교수들, 한양대에 있는 뭐 기술교육 이런 교수 불러서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기술교육 교수 불러서 하면 실제 필드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OJT 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엔지니어 있을 때 OJT 배웠어요. 근데 OJT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제가 몇 해 전에 모 기업체와 거래했던 그 모델인데, 그게 바람직한 그 현장에 있는 그 기술교육, R&D 인력이나 개발자나 아니면 현장 기술자들 조기 전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MZ세대는 학원에서 강사가 이제 그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강사가 개별적으로 다 코칭하는 스타일로 이제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기술자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되냐, 이 관점입니다. 사실 현장에 OJT로 하면 그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너무 주공구구식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엔지니어 있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느낀 점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최근에 그 몇 해 전에 모 회사 고객사와 거래했던 내용인데, 그쪽도 실질적으로 현장 기술자들이 다 있어요. 한 10년, 20년 정도 한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교육 과정의 장단점이 뭐냐면, 이분도 기본적으로 그 해당 기술 다큐멘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장의 실무에 대한 절차나 관리 노하우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어요. 남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이게 경험치는 이 다큐멘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정도 자기 지식을 그 후배들한테 전수하는 거를 조금 꺼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대 출신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이 양반은 이런 경험 노하우나 그 기술적 노하우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암묵지도 보유에게 암묵지도 돼 있다는 거예요. 기술 노하우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시키면서. 그리고
현장 PPT 형태의 어떤 역량이 부족해요. 그게 뭐 교육과정 형태에 만드는 것도 역량 부족하고, 교육과정 방법론도 잘 모릅니다. 그냥 경험치에서 나오는 뭐 스텝 1, 2, 3 형태로 그 OJT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별도로 그 가정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 현장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그 파트, 그 분야에 한 10에서 20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사실요. 모든 문제를 다 이분들한테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의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대표적인 ISD죠. ISD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개발을 조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지도 구현하는 게 엄청 영향이 높아요. 뭐 쉽게 말해서 PPT 작업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단점이 뭐냐면 이게 실무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현장 기술자와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단 문과생 출신들이 이걸 교육과정 개발자가 되면 안 돼요. 쉽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대 출신들이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을 보유한 친구가 현장 기술자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때도 이렇게 현장 기술자와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연계해서 서로 상호간 보완을 해서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하냐면, 현장 개발자하고 교육과정, 공대 출신 교육과정 개발자 하면 붙여서 원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해서 하나의 교육과정 개발합니다. 그래서 현장 기술자는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를 막 뱉어요. 그리고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공해주고, 그리고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하고 협업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장 기술자가 같이 해서 초안을 만들어요. 초안을 만들어서 이 과정 개발 전문가가 이제 ICT를 베이스한 교육과정 방법론을 설계하죠. 설계해서 강의 슬라이드 개발하죠. 개발하고 강의안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반 50%, 이 양반 50%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세이브됩니다. 보통 과정 개발할 때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현장 기술자하고 과정 개발 같이 하다 보니까 한 1.5개월이면 한 개 교육 과정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어떤 기술의 기본 과정도 있고, 항상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겠죠. 각 단계별로 심화 과정은 조금 더 시간 걸리겠지만, 뭐 기본 항상 과정은 1.5개월 정도면 충분히 과정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OJT 방식의 베이스한 그 현장 기술자분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핵심 지식을 이 과정 개발 전문가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문수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원팀 돼가지고 한 개 과정씩 만들고 한 개씩 만들어서 나중에는 2개, 3개, 5개, 6개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 분야야, 특히 R&D 쪽의 분야의 육성 로드맵이 형성됩니다. 이게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는 업체들하고 고객사들하고 해보니까 가장 현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고객사들도 이거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 HID 분들도 실제 그 리더십이나 직무 공통과정,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도움될 수 있게끔 R&D나 현장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게끔 같이 협업하는 것도 앞으로 추구해야 될 HID 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